안녕하십니까. 더스타일 인테리어 김실장입니다. 금일은 여기 청주 외곽에 이제 진천이라는 도시에 문백의 정암 아파트라고 24평 오늘은 이제 철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철거를 하면서 공사 시작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 샤시를 다 교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안쪽 샤시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베란다 쪽에 보시면 예전에 시공을 해놨을 때 이 샤시 밑부분에 지금 보강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단열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밟았을 때 흔들거리고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샤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제가 끝내고 나서 뭐 다시 촬영을 할 텐데, 밑에 부분에 이제 벽돌이라든가 그리고 벽돌을 쌓고 폼을 싸서 완벽하게 이제 받쳐주는 보강 작업, 보강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단열도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 분들은 이렇게 이제 받칠 부분, 자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흔들거리나 처지는 이런 내용이 없게끔, 그래야 샤시가 좀 오래 가고 문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밀리는 것도 상당히 좀 뻐겁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공사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쪽으로 이동했는데, 주방에서 보시면 예전에 이제 벽에 코브라 수전이라고 하죠. 양쪽에 꽂아서 위에 싱크대 윗부분에도 이렇게 나오는 배관이 있는데, 이렇게 내림을 하시려면 일단은 배관을 철거할 때 뜯어보고 이게 지금 배관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이 밑에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싱크대 하부에서 이렇게 수전이 올라오게끔 수도 내림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방 타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뚝뚝 건드려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신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자세히 보시고 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문이 좀 작아서 문 윗부분에 이제 벽돌이 쌓인 부분을 한 2개 정도 철거를 해서 문을 좀 높여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식기라고 하는데, 이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사각 밑에까지 문틀이 있는 문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타일이 다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덧방을 하셔야 되냐 아니면 다 띄고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뚫려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뭐 이제 입주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인데, 쳤을 때 문제가 이게 딱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제 뭐 통통통 거리거나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되게 탄탄하게 잘 돼 있고, 입주할 때 그 당시에 말 그대로 타일 그대로 붙이는 상태여서 뭐 덧방 시공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의문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덧방 시공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덧방 시공이 가능하니까 타일 본드가 나온다라는 거. 타일 본드가 나오는 이유는 덧방 시공이 가능하게끔 본드 작업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 좀 안심을 하시고 전문가분하고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도 타일을 다 띄고 다시 시공을 하시면 이제 뭐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떠발이라고 하는데, 시멘트를 계속 다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금액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철거, 그리고 이제 시공, 그 다음에 자재, 부자재 등 비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덧방을 무조건 강추한다, 뭐 추천드리나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되는데, 한 2번 정도는 덧방을 하셔도 무난하게 작업이 되고, 공간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주인분께서 이쪽에 물이 흐른다, 벽면 타일 쪽에 물이 흐른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천장을 뜯고 확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니, 윗부분에 이제 윗집 하수배관에서 이제 물이 새는 거를 제가 오전에 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해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점검을 해서 그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윗부분에 하수배관 같은 경우는 윗집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윗집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윗집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제가 뭐 돈을 드리고 먼저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내 집 위에 있는 배관은 윗집 배관이라는 걸 알고 계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다음으로는 이제 몰딩하고 걸레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몰딩을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몰딩을 다 띄운 상태인데, 몰딩을 띄웠을 때 윗부분 상부에 예전 집 같은 경우는 미장이 다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미장이
굳어 있거나, 그리고 이제 턱이 져 있는 집들은 기존에 저희가 항상 뭐 말씀드린 갈매기 몰딩이라고 하는데, 갈매기 몰딩을 다시 장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몰딩이 뭐 민자나 일자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퍼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벽면에 다 석고를 작업을 해서 다시 일자 몰딩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하고요. 그래서 몰딩을 뜯어본 상태에서, 갈매기 몰딩인 집은 뜯어본 상태에서 현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갈매기 몰딩을 할 수 있고 일자 몰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문을 띈 상태인데, 문을 띄었을 때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지금 문들은 문턱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시 미장을 해서 문턱이 없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제 문 틀을 안 바꾸겠다, 밑에를 뜯고 하면 안 되겠냐. 근데 밑에를 만약에 밑에만 뜯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옆면, 문 양쪽 옆면 밑에 하단이 퍼티 작업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문 틀이 하단 부분이 좀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이제 문을 하실 때는 밑에 문틀만 뜨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틀 교체를 작업을 하시는 게 더 깔끔하게 완성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관 쪽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현관문을 설치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면, 뭐 현관문을 항상 물어보시는 게 문만 바꾸는 거냐, 틀까지 바꾸는 거냐 말씀을 드리시는데, 문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돼서 녹이 쓸거나 이러면 필름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한 뭐 20-30년 된 문 같은 경우는 문틀까지 이렇게 교체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문틀을 교체를 할 때는 지금 폼을 보시면 완벽하게 문 자체를 좀 딱 맞게끔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폼을 이렇게 안 보이게끔 꼼꼼히 싸주셔야 단열에도 효과가 좋으니까, 문이 오래되거나 녹이 슬면 문하고 문틀을 현관문을 전체로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 쪽 방향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베란다 쪽에서 가스배관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가스배관은 법적으로 저희가 뭐 막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배관을 막아달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못 막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부분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나 어쨌든 LPG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철거를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도시가스 뭐 지정업체라든가 업체한테 설계를 하셔서 가스 배관은 변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가스공사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허가를 받으셔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배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가 절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연결은 가능하나 인테리어 업체가 업체를 연결해 드리는 건 가능하나,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공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천 문백의 정아파트 24평 철거 작업을 하고 간단하게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실 때 이제 중점적인 부분들, 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팁 좀 드리려고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공사 완료하고 전체적인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